그래서 저는요, 자산이 10억 이상, 그러니까 12%, 상위 12%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88%, 그러니까, 나의 자산이 평균이거나 아니면 평균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좀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개념을 이해하고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현재 자신의 근로소득에 안주해서요, 자본소득에 대한 개념이나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또한 한정된 본인의 소득으로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그러니까 투자라든가 재테크는 나중에 이렇게 자본소득을 멀리하거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찾아보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자본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자신의 돈이 난 부족해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아예 관심 자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행에 옮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부부는 지금도 저는 와이프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의 월 근로소득은 해당 보고서에서 조사된 금액에서 그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은요,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부부가 어쩌면 자본소득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단순히 그냥 근로소득만으로 의지를 했다면 지금처럼 자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어쩌면 우리나라 40대 평균치 자산에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근로소득 물론 중요하지만 근로소득에만 너무 의지하고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근로소득 열심히 돈을 벌었다면 자본소득의 전환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관심을 갖고 실천으로 옮겨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조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본소득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근로소득에서 내가 은퇴를 하고 싶어도요, 자본소득이 없으면 일정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수록요, 물리적으로 우리의 노동력은 저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근로소득에 대한 그 한계치가 분명히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젊었을 때는 무한할 거라고 또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근로소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계점에 도달하는 속도는 점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저축은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밑작업은 시드머니, 그러니까 즉 종잣돈을 모으는 것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정에게 시드머니를 만드는데 가장 빠르면서 단순한 방법은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자신의 소득을 단시간 내에 늘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출을 줄여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드머니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그런 여유 저축의 개념이 아니고요. 저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강제 저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만드는 기간을 단축시키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드머니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존 소플릭의 부자의 언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특별한 삶은 시간을 희생시키고 평범한 삶은 꿈을 희생시킨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어쩌면 이 말은 없는 살림에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 현재를 분명 희생시켜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어쩌면 더 힘들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희생이 나중에 큰 행복으로 되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젊었을 때요,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자본소득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정작 은퇴할 시점이 되었을 때 자유롭게 은퇴할 수가 없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한다면 결코 노후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고 자신의 근로소득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자본소득의 디딤돌을 최대한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징검다리에 돌을 놓듯 하나씩 발판이 되는 돌을 놓고요. 그 돌의 개수를 늘려서 물을 건너갈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저의 자본소득들 역시 제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아서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더 이상 혼자서 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본소득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미련 없이 근로소득에서 은퇴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인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